사흘 안에 다시 안 오면 남편분은 끝이에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남편의 가슴에 이상한 자국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늘처럼 분명히 사람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연기라고요. 제가 소리쳤지만 무당은 고개만 천천히 저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무당은 10년 전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는 제 남편의 생사를 쥐고 있었습니다. 왜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찾았을까? 그날 밤 점집에서 시작된 일은 우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뒤틀어 놓았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 무릎 꿇고 빌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님의 로또가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 진혁의 정장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진혁의 행동이 수상했거든요. 새벽에 몰래 전화를 받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여보, 뭘 찾고 있어? 그냥 잠깐이야. 금방 끝나. 진혁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물었습니다.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라이터 찾는 거야. 촛불 켜려고. 촛불? 갑자기 무슨 촛불이야? 은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은 진혁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만지고 있었어요. 라이터면 부엌에 있잖아. 항상 거기 두는데. 아, 그러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진혁이 재빨리 정장을 낚아챘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급하게 뺏을 정도야? 아니야. 그냥 구겨질까봐 그런 거야. 정장이 구겨지는 게 그렇게 걱정돼? 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진혁은 정장을 옷장에 걸며 고개를 돌렸어요. 뭘 숨겨?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때 진혁의 정장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수가 재빨리 집어든 그것은 빨간 실로 묶인 부적이었어요. 부적 겉면에는 영험한 신당 청룡당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면서 왜 주머니에 넣고 다녀? 은수가 부적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회사 동료가 준 거야. 그냥 건강하라고. 동료가 이런 걸 왜 줘? 그냥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여서 그랬겠지. 동료가 누구야? 김 과장이야.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버려. 진혁이 부적을 빼앗으려 했지만 은수가 먼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청룡당이라고 하니까 기억나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 파문당한 무당이 다시 점집 차렸다고. 뉴스는 왜 또 봐? 그런 거 다 꾸며낸 얘기야. 은수가 진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 이름이 뭐였더라? 유지안이었나? 진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이름을 꺼내? 왜 이렇게 놀라?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점이고 무당이고 다 소용없어. 안 믿는다면서 왜 이런 부적을 들고 다녀? 은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진혁은 대답 대신 옷장을 쾅 닫았어요. 그만해. 나 오늘 정말 피곤해. 피곤하면 다야? 하지만 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진혁과 유지안의 관계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진혁은 지안과 몇 달 동안 바람을 피웠고 은수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뭘 또 솔직히 말해. 지안이랑 다시 만나고 있어? 진혁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대체 뭔 소리야?
그 얘기 또 꺼낼 거야? 10년도 더 된 일을 왜 자꾸 들춰내? 10년 전 일이니까 더 분명히 해두고 싶은 거야. 당신 말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잖아. 은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추러요. 은수야, 나는 너만 사랑해. 지금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럼 왜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진혁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런 연기에 속을 만큼 순진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컴퓨터로 청룡당을 검색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산속에 자리한 기이한 건물 사진이 떠올랐어요. 장승들이 둘러싸고 있는 마당 한가운데 한옥이 서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유지안이 정말로 그곳에서 무당일을 재개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과거 신병을 앓다가 파문당했던 그녀가 최근 기이한 치유 능력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수는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잠깐 바람 쐴까? 갑자기? 응. 그냥 좀 답답해서 그래. 어디로 가는데? 교회로. 산 있는 쪽. 진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퇴근하고 집에서 보자. 은수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어요. 저녁 7시 진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수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데 이렇게 차려입었어? 가면 알아.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차에 타. 가면서 얘기해. 두 사람은 은수의 차에 탔습니다. 은수가 시동을 걸자 진혁이 의아해했어요. 네가 운전해? 응. 오늘은 내가 해. 차가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진혁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길이 좀 이상하지 않아? 조용해서 좋잖아.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청룡당이야. 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거길 왜 가? 당신이 그렇게 자주 마음 두는 곳이잖아. 은수야, 제발 거긴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냥 안 좋은 곳이야. 하지만 차는 이미 청룡당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간이라 더욱 음산해 보였어요. 마당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차에서 내리자 진혁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렸어요. 은수야,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와서? 진혁이 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진혁의 손을 뿌리치고 신당으로 걸어갔어요. 마당 곳곳에 세워진 장승들이 괴기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령님이 나오신다. 신당 문이 열리며 화려한 무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유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은 작두 위에 올라서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진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밤 죽은 뱀의 원한이 산 사람 몸에 들어왔네요. 무슨 소리야? 지안이 진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진혁을 쳐다봤어요. 저 남자 몸에 독이 가득해요. 말도 안 돼. 세 번째 해가 지나기 전에 큰일을 당할 상이에요. 진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여자 뭐야? 사람 겁주는 게 장사야? 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안 씨, 오랜만이네요. 지안이 작두에서 내려와 은수에게 다가왔어요. 한은수 씨, 기억은 하시나 보네요. 잊을 수가 없죠. 남편분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당신 말 한마디로 사람이 쓰러질 것 같네. 그때 갑자기 진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여보, 진혁아, 정신 차려. 은수가 달려가 진혁을 안았습니다. 진혁의 눈동자가 뒤집혀 있었고
혀를 내밀며 바닥을 핥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왜 이래? 연기 아니야?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안이 방울을 흔들자 진혁의 발작이 더 심해졌어요. 뱀의 혼이 완전히 들어갔네요. 그만해요. 당장 멈춰요. 가장 소중한 걸 바치지 않으면 뭘 바치라는 거야? 이 남자는 껍데기만 남을 거예요. 지안이 은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흘 안에 다시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분 못 살아요. 진혁의 가슴에 비늘 모양 두드러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공포에 떨며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진혁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온몸에 검은 비늘 무늬가 퍼져 있었어요.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환자분 증상이 매우 특이합니다. 혹시 독성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나요? 담당의가 은수에게 물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지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미소와 함께 속삭였던 말들이요. 새벽 3시 진혁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비늘 무늬가 얼굴까지 번졌고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어요. 간호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봐요. 은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지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신당으로 오세요. 혼자서요. 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신음소리를 듣고는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수는 청룡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간절한 표정으로 신당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은수 씨 왔군요. 지안이 신당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발은 맨발이었어요. 그 발이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세요. 은수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지안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살려주고 싶지만 대가가 있어야죠. 지안이 더러워진 발을 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발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혀로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럼 남편분은 오늘 밤에 죽을 거예요. 지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은수가 무릎을 꿇고 지안의 발에 혀를 갖다 댔습니다. 진흙 맛이 입 안가득 퍼졌고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진혁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걸 주세요. 지안이 은수의 결혼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은수가 반지를 빼주자 지안이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대가는 따로 있거든요. 지안이 종이 뭉치를 꺼내 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어요. 이걸 사인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살 거예요. 은수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신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지안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너무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뱀의 원한을 풀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때 진혁의 어머니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은수야, 네가 신님을 화나게 해서 우리 진혁이가 죽어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은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은수가 뒤로 넘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닥쳐. 네가 지안 씨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며. 그래서 우리 아들이 벌을 받는 거야. 시어머니가 지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며느리는 집에서 쫓아낼게요. 시어머니가 수표를 꺼내 지안에게 내밀었어요.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와주시니 정말 효성스럽네요. 지안이 수표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지안과 시어머니가 신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수는 홀로 마당에 남겨졌어요. 마당 구석으로 가보니 작은 화덕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은수가 가까이 가서 보니 약병 라벨이었습니다. 신경마비제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은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약을 써서 남편을 아프게 한 거구나. 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다 봤나요?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부적을 태운 재를 물에 탄 것을 들고 있었어요. 이걸 남편한테 먹이세요. 그러면 잠시 나아질 거예요. 잠시요? 네. 완전히 나으려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죠. 지안이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수는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안이 약을 써서 진혁을 아프게 했다면 둘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진혁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청룡당에 다녀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던? 진혁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수가 부적물을 건네주자 진혁이 단숨에 마셨어요. 곧 비늘 무늬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다음 말에 은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안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알겠지? 뭐라고? 내가 살려면 그래야 한다고 했잖아. 진혁이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당신이 지안 씨와 짜고 친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그때 간병인이 진혁의 정장을 정리해 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은수가 집어보니 생명보험 가입서였습니다. 수익자란에는 유지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험료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수가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냥 내 이름도 모르고 지안 씨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은수야, 오해야.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처음부터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잖아. 은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은수 씨, 내일까지 사인 안 하면 저주가 딸한테 옮겨갈 거예요. 민지까지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어서 사인하세요. 지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수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혁이 퇴원해서 돌아온 거였어요. 집에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어? 민지는? 학원 갔어. 진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오늘까지만 참아. 내일이면 다 끝날 거야. 뭐가 끝난다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진혁이 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수가 뿌리쳤습니다. 지안 씨와 도망갈 새로운 인생 말이지? 진혁이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바보로 보여? 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혁도 따라 일어났어요. 은수야, 제발 이해해줘. 이해는 무슨. 나 죽이고 보험금 받아서 지안 씨랑 잘 살려고 했잖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진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내일 아침에 변호사한테 가서 재산 보호 조치할 거야. 그리고 은수가 진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노인을 찾을 거야. 진혁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박노인은 과거 은수 가문을 도왔던 퇴마사였거든요. 은수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은수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진혁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은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진혁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은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낯선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옷차림이 초라했습니다. 한은수 씨 맞죠? 은수가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명숙이에요. 유지안의 엄마죠. 명숙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급한 얘기가 있어요. 커피숍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은수는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며 입을 열었어요. 지안이가 무당 행세하는 건 다 가짜예요. 뭐라고요? 환각제를 써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명숙이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들어있어요. 왜 이런 걸 저한테? 지안이가 저를 버렸거든요. 이용만 하고. 명숙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한은수 씨,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명숙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지안이랑 진혁 씨 10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지안이가 사기 혐의로 쫓겨다닐 때 진혁 씨가 숨겨줬어요. 은수 씨 돈으로요. 증거가 있어요? USB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명숙이 USB를 은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5천만 원 주세요. 그럼 이것뿐 아니라 더 큰 비밀도 알려줄게요. 은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은행에서 돈 찾고 올게요. 두 사람은 커피숍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서 검은 승합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도망쳐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면을 쓴 남자들이 내려와 명숙을 끌고 갔습니다. 살려줘요. 은수 씨. 명숙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는 공포에 떨며 숨어 있었어요. 차가 사라진 후 은수는 바닥에 떨어진 USB를 발견했습니다. 명숙이 납치되면서 떨어뜨린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진혁 독살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지안이 진혁에게 조금씩 독을 먹여 죽이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파일은 진혁과 지안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며칠 전 녹음된 것 같았어요. 은수 그년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계획대로 하면 돼. 지안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나까지 죽일 건 아니지? 바보야. 보험금 받으려면 네가 먼저 죽어야 하잖아. 지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수는 손을 떨며 녹음을 들었어요. 은수가 사인만 하면 내 차례야. 마지막 약을 준비해뒀어. 그런데 혹시 들키면? 안 들켜. 내가 다 계산해뒀거든. 통화가 끝나고 은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혁도 지안에게 속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혁이 들어왔어요. 은수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은수는 재빨리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뭘 샀는데 봉지가 없어? 진혁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살 게 없어서 그냥 왔어.
은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진혁이 무서웠습니다. 은수야, 지안이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그럼 오늘 중으로 연락 올 거야. 그때 계약서 사인해. 진혁이 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알겠어.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지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은수 씨, 결정했나요? 네. 사인할게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그럼 저녁에 신당으로 오세요. 혹시 명숙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지안이 잠시 멈췄습니다. 누구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말했어요. 그럼 저녁에 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은수는 박 노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폐공장에 살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어요. 도심 외곽 공업단지, 버려진 공장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어디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구십니까? 낡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장 그림자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바로 박 노인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저 한은수예요. 기억하세요? 박 노인이 은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은수 아가씨구나. 많이 컸네. 도와주세요. 무당한테 속고 있어요. 들어와. 박 노인이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각종 부적과 약재가 가득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은수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박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안이란 년이 부르는 건 신이 아니야. 사람의 악취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역사를 써야 해. 저주를 되돌리는 거야. 그때 공장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습니다. 박 노인이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지안이 놈들이 왔다. 숨어. 은수가 공장 구석에 숨었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영감 나와. 한은수 그 여자 어디 있어? 박 노인이 문을 열지 않자 남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철봉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건드리지 마. 은수가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자 중 하나가 은수의 머리를 쳤어요. 은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USB는 어디 있어? 남자가 은수를 발로 찼습니다.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남자가 다시 발을 들어 올렸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드론이 공장 안으로 날아들어와 스피커에서 귀신 소리를 냈어요. 남자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노인의 손자 도윤이었어요. 도윤아, 잘 왔다. 도윤이 리모컨을 조작하자 더 많은 드론들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이 겁먹고 도망쳤어요. 은수 씨, 괜찮아요? 도윤이 은수를 도와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지안이란 여자 때문이죠? 네. 박 노인이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안이 저주를 역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정말요? 하지만 위험해. 목숨을 걸어야 하거든.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딸을 지켜야 해요.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다. 박 노인은 은수를 공장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촛불이 깜빡이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앉아. 박 노인이 방석을 가리켰습니다. 은수가 조심스럽게 앉아 박 노인이 향을 피웠어요. 지안이가 쓰는 환각 성분을 중화할 수 있는 향이야. 연기가 피어오르자 은수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수련을 할 거야.
지안이의 가짜 실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해. 박 노인이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안이가 진혁한테 먹인 것과 같은 성분이야. 하지만 이건 해독제지. 도윤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안의 신당 시설을 해킹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청룡당 내부 모습이 나왔습니다. 각종 조명과 음향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역시 가짜였구나. 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홀로그램 장치도 있고 지향성 스피커도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장비 때문이에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겠네? 네. 저는 지안의 모든 장비를 제어할 수 있어요. 박 노인이 은수에게 낡은 주사위를 건네줬습니다. 이걸 가져가. 결정적인 순간에 쓸 거야. 어떻게 쓰는 건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은수가 주사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지안이한테 직접 맞서는 게 맞을까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박 노인이 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가씨, 악한 놈들은 선량한 사람의 양보를 약점으로 본다.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해. 알겠어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아, 지안이 배후에 있는 조직은 알아냈나? 박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대형 사채 조직이에요. 고위층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해요. 도윤이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유명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지안한테 약점을 잡혔어요. 그럼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잖아.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경찰 내부에도 이들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안을 직접 무너뜨려야 해요. 그녀의 가짜 실력을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하는 거죠.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혁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디 있어? 빨리 집에 와. 집에 가봐야겠어요. 은수가 일어났습니다. 조심해. 이제부터 진혁도 적이야. 박 노인이 당부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진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친구 만나고 왔어. 어떤 친구? 진혁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학 동창? 은수가 태연하게 거짓말했어요. 지안이한테서 연락 왔어. 오늘 밤 8시에 오라고. 알겠어. 은수야,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진혁이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이상한 생각? 경찰이나 그런 데 신고하려는 생각. 진혁의 목소리에 경고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해. 은수가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해. 곧 갈 시간이야. 저녁 7시 30분 두 사람은 청룡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당에는 대형 스크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 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신당 문이 열리고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무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은수 씨, 어서 오세요. 지안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류 가져왔어요? 네. 은수가 가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박 노인이 미리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지안이 작두 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큰 굿을 하겠습니다. 뱀의 원한을 완전히 풀어주는 의식이에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은수 씨가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지안이 은수를 가리켰어요. 모든 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주세요. 은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네요. 크게. 죄송합니다. 은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안이 흡족해 했어요. 좋아요. 그럼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은수가 펜을 잡는 순간 주머니에서 박노인이 준 향을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섞이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이상한데? 지안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당 천장에서 거대한 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조작한 홀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뭐지? 지안이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영상이었거든요. 뱀이 지안을 향해 입을 벌리며 다가오자 마당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신님, 뭔가 잘못됐어요. 무서워. 지안이 리모컨을 눌러봤지만 홀로그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형상으로 변했어요. 왜 안 꺼져? 지안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수가 일어나서 가짜 계약서 대신 USB에서 출력한 진짜 서류를 꺼냈어요.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은수가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유지아는 가짜 무당이에요.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 소리야? 나한테 감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수의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진짜 무당이 아니에요. 은수가 서류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안이 작두에서 내려와 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입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약물로 사람들을 속였잖아. 은수가 USB에서 나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지안이 진혁에게 몰래 먹인 독성분 분석서예요. 은수가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신경마비제, 환각유발제, 피부괴사 유도 물질. 마당의 사람들이 점점 술렁였어요. 거짓말이야. 그런 건 조작된 거라고.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해킹해서 틀어준 지안과 진혁의 통화 녹음이었어요. 은수가 사인만 하면 내 차례야. 지안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나까지 죽일 건 아니지? 진혁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바보야. 보험금 받으려면 네가 먼저 죽어야 하잖아. 녹음을 듣던 진혁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게.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혁이 지안을 향해 달려갔어요. 지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혁아, 그건 오해야. 오해라고? 내가 직접 들었는데? 진혁이 지안의 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지안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었어요. 다가오지 마. 지안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박노인의 향 때문에 환각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귀신들이 나를 잡으려고 해. 지안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모두 거짓말쟁이들이야. 나는 진짜 신의 딸이라고. 지안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은수가 박노인이 준 주사위를 꺼냈습니다. 주사위를 바닥에 굴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당 곳곳에 설치된 장승들이 갑자기 붉은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미리 심어둔 LED 조명이었어요. 저주받은 신당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가짜 무당이니까 장승들이 화가 난 거야. 사람들이 소리치며 지안을 원망했어요. 스크린에는 이번엔 지안의 과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성형 전의 모습과 사기 전과 기록이었어요. 이 여자는 본명도 가짜예요. 은수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진짜 이름은 박미경. 사기죄로 3번이나 잡혔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가 낸 돈은? 신도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환각 상태에서 작두 위로 올라갔어요. 나는 신이야. 너희들을 모두 저주해주겠다. 그때 진혁이 작두를 흔들었습니다. 지안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화려하던 무복이 찢어지며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신도들이 더욱 실망했어요. 사기꾼이었구나. 우리 돈 돌려줘. 사람들이 지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안이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도망치려 했어요. 진정하세요. 경찰이 옵니다. 은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실제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박 노인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습니다. 모두 증인이 되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은수가 마당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지안과 진혁이 체포되었습니다. 진혁은 끝까지 지안 탓만 했어요. 다 지안이가 시킨 거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USB 안의 증거 때문에 소용없었습니다. 한은수 씨, 고발 접수하시겠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모든 증거를 다 드릴게요. 은수가 USB와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신당 지하에서 실종되었던 명숙이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수 씨. 덕분에 살았어요. 명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은수가 명숙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지안의 범죄 조직이 모두 드러났어요. 고위층 협박 사건도 함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은수 씨가 큰일 하셨네요. 수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 마당에는 은수 혼자만 남았습니다. 박 노인과 도윤이 다가왔어요. 수고했어, 아가씨. 박 노인이 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도윤 씨 덕분이에요. 이제 진짜 평화가 올 거야.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수는 무너진 신당을 바라봤습니다. 장승들이 쓰러져 있고 작두는 산산조각 났어요. 이제 집에 가서 민지를 안아줘야겠어요. 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는 청룡당을 등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수는 딸 민지와 함께 조용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진혁과 지안의 재판 준비로 바쁜 나날이었지만 이제 평온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같이 그림 그려요. 민지가 크레파스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은수가 민지 옆에 앉아 색칠 공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민지야, 무슨 색으로 칠할까? 빨간색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머리가 아파요. 민지가 크레파스를 떨어뜨리며 고개를 감쌌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은수가 민지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 있었어요. 민지야, 괜찮아? 그 순간 민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민지야, 정신 차려. 은수가 민지를 안고 소리쳤습니다. 민지의 목과 팔에 검은 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진혁이 알았던 것과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7살 아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민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검은 반점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민지를 진찰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봐요. 무슨 병인가요?
지연성 독성 반응으로 보이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수는 민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안이 복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딸의 심장이 멈추는 시간 72시간. 사진 확인해봐. 문자와 함께 사진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학원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물컵에 무언가를 넣는 손이 보였습니다. 지안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부인, 혹시 아셨나요? 유지안이라는 여자가 병원에서 도망쳤다고 해요. 뭐라고요? 건강 이상을 핑계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사라졌대요.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지금 지안이가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네. 경찰이 찾고 있어요. 은수가 박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받아지지 않았어요. 직접 폐공장으로 가봤더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장이 불에 타서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은수가 소리치며 잿더미를 뒤졌습니다. 은수 씨, 도윤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병원에 계세요. 화상이 심해서 지안이 짓인가요? 네. 어젯밤에 사람들이 와서 불을 질렀어요. 도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도 모두 망가뜨렸어요. 이제는 지안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은수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민지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혁이 교도소에서 면회를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진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은수야, 민지가 아프다면서? 당신이 지안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지안이한테 당했다고. 진혁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민지를 살릴 수 있어? 지안이한테 용서를 빌어야 해. 그리고 진혁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사채 조직에 넘겨야 해. 그래야 민지가 살아. 말도 안 돼. 은수야, 지안이 뒤에 있는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경찰도 손 못 써. 진혁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민지를 살리고 싶으면 지안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 어디 있는데? 해안가 절벽에 있는 폐사찰이야. 예전에 우리가 만나던 곳. 은수가 진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곳 주소 알려줘. 은수야, 혼자 가면 안 돼. 너무 위험해. 민지가 죽어가는데 어쩌라고. 은수가 소리쳤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은수는 곧바로 박 노인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박 노인은 중화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도와주세요. 은수가 박 노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박 노인이 미약하게 눈을 떴어요. 아, 아가씨,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박 노인이 어려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베개 밑에 마지막 비책이. 은수가 베개를 들추니 작은 봉지가 있었어요. 살을 가두는 그릇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지안이를. 박 노인이 말을 다하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은수는 봉지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왔어요. 민지의 병실로 가보니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은수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때 지안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12시. 혼자 와. 안 오면 딸은 새벽에 죽어. 은수가 민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널 살릴게. 저녁 11시
은수는 차에 박 노인이 준 봉지를 넣고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절벽 위에 세워진 폐사찰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지안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은수는 차에서 내려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절벽 끝 폐사찰은 파도 소리와 비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수가 사찰 입구에 도착하니 진혁이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반쯤 썩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수야, 왜 이렇게 늦었어? 진혁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안이 준 독 때문에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진혁아, 넌 왜 여기 있어? 지안이가 시켰어. 널 막으라고. 진혁이 칼을 들어 올렸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닥쳐. 지안이는 나를 사랑해. 진혁이 칼을 휘둘렀지만 은수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사찰 안쪽에서 지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은수, 어서 들어와. 은수가 진혁을 밀치고 사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단 앞에 지안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유리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 해독제야. 갖고 싶지? 내놔. 은수가 달려들었지만 지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건이 있어. 여기서 뛰어내려 죽어. 지안이 절벽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딸을 살려주겠어. 거짓말 마라. 민지한테 먹인 게 독이 아니잖아. 은수가 외쳤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환각제였어. 진짜 독이 아니라. 은수가 박 노인의 봉지를 꺼내 바닥에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날렸어요. 민지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거였어. 당신이 미리 뿌려둔 분무 때문에. 지안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박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어. 당신의 모든 수법을. 그때 갑자기 드론이 사찰 안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조종하는 거였어요. 드론이 지안의 손에서 유리병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은수가 드론에서 떨어뜨린 유리병을 받았어요. 고마워, 도윤아. 그때 뒤에서 진혁이 달려들었습니다. 은수야, 조심해. 진혁이 칼을 들고 은수를 찌르려 했어요. 하지만 지안이 먼저 진혁을 밀쳤습니다. 이 바보야. 계획을 망치게. 뭐야? 나를 위한다며. 거짓말에 속았어. 난 처음부터 너를 죽이려고 했거든. 지안이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건? 웃기지 마. 네가 뭘 알아. 지안이 진혁을 발로 찼습니다. 진혁이 절벽 끝으로 밀려났어요. 지안아, 살려줘. 자업자득이야. 지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수가 지안의 뒤를 잡았어요. 이제 끝이야. 뭐? 지안이 돌아보려 할 때 은수가 지안을 밀었습니다. 지안과 진혁이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으악! 비명소리가 파도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은수가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센 파도가 바위를 치고 있었어요. 내 저주는 네가 가져가라. 은수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곧 해경이 도착해서 지안과 진혁을 구조했습니다. 둘 다 살아는 있었지만 전신 마비 상태였어요. 앞으로 평생 침대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해경이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죽지 않고 고통받게 하는 게 더 좋은 벌이겠네요. 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니 민지가 깨어나 있었어요. 엄마, 민지야, 괜찮아? 은수가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검은 반점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레르기래요. 이제 다 나았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원인 불명이었는데 갑자기 나아지네요. 고마워요. 은수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지안의 사체 조직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도윤이 해킹해서 넘긴 자료 덕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노인도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가씨, 잘 해냈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 너의 운명에서 뱀의 허물이 완전히 벗겨졌다. 박 노인이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는 민지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럼,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은수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며 모든 악연의 잔재를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1년 후 은수는 민지와 함께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도심의 복잡한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서점 겸 카페를 열었어요. 바다 책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알아요? 민지가 책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뭘 배웠는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요. 선생님이 진짜 예쁘다고 했어요. 민지가 그림을 보여주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그린 거구나. 정말 예쁘네. 은수가 민지를 안아주었어요. 카페 한쪽에는 작은 녹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안의 신당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끗한 물을 채우고 작은 꽃을 띄워뒀습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민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화상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달려가서 박 노인을 맞았습니다. 민지야, 많이 컸구나. 박 노인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은수가 차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차로 데려다 줬어. 그 녀석 요즘 컴퓨터 회사에 취직했다더구나. 정말요? 잘 됐네요. 아가씨도 여기서 잘 지내는 것 같고. 박 노인이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벽에는 민지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바다와 물고기, 그리고 엄마와 딸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박 노인이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진혁이랑 지안이는 어떻게 됐어요? 장애인 병동에 있어. 평생 침대에서 나올 수 없을 거야. 박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죽지는 않았구나. 죽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은 거지. 은수는 매달 익명으로 그들에게 최소한의 치료비를 보내고 있었어요. 죽지 않고 오래도록 고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저 바다에서 놀고 와도 돼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30분만 놀고 와. 네. 민지가 뛰어나가며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과거 일을 기억해? 박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 잊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죠.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파도를 따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저도 조금씩 잊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은수의 서가 한쪽에는 무속과 독극물에 관한 전문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세상에는 악한 놈들이 또 있을 테니까. 알고 있어요. 그때 낯선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송금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점쟁이라고 들었거든요.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수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카페 사장이고요. 아, 그런가요? 여자가 실망하며 나갔습니다. 박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이제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은수가 녹그릇에 물을 갈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 노인이 돌아갔어요. 은수와 민지는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죠? 응. 왜? 여기가 좋아요. 바다도 예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민지가 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살자. 은수가 민지의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은수는 과거의 모든 악연을 바다 저편으로 보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안도, 진혁도,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도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나를 지켜줬잖아요. 은수가 민지를 안아줬어요. 맞아. 엄마는 민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메시지 같았어요. 은수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저주보다 강한 것은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라는 걸 말이에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와 민지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길고 길었던 복수와 고통의 이야기가 마침내 평화로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은수의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배신으로 무너지고 누군가는 저주라는 이름의 공포에 흔들렸지만 이 이야기가 끝내 전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미신도 복수도 아닌 사랑과 선택,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라는 것 말입니다. 은수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고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얻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